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식 차장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기관 소개는 간략히 하고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채용 정보 쪽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정원이 5,149명입니다. 그리고 공부 근무 인원이 88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86명 정도가 이제 전주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할 예정이고요. 본부는 1211센터, 정보화객본부, 기금일본분법감시, 연구원 등이 있고, 이제 전국적으로 지사가 102개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하시게 되면, 이제 지사는 102개가 있어서 어느 지사로도 이제 발령을 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부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쪽 출신 직원분들은 본부에 근무하실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저희 해외 사무소가 2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런던하고 뉴욕에 10명 정도 직원이 나가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조직도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은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채용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채용이 사실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일단은 올해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1차에 100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고 2차로 26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8명을 선발을 했고요. 이제 사무직이 118명, 사회복지직이 209명, 심사직이 33명, 전산직이 8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 유독 이제 사회복지직이 많았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기초연금 업무를 7월 1일부터 이제 저희 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새로 시작됨으로써 사회복지직 수요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올해 조금 예년에 비해서 많았던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사무직이 채용 인원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채용 인원이 해마다 약간씩 변화가 조금 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신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도 이제 일반적인 채용 규모보다는 조금 많이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2011년도에 612명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장애인 관련 업무를 이제 새로 또 수행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채용이 됐었고요. 2012년에는 141명, 2013년에는 174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채용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인력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채용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확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채용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제 서류 전형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시험을 칠 때 최종 선발 인원의 10배수 내외가 필기시험을 치게 됩니다. 서류 전형에서 그 외의 인원들이 탈락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인적성 검사하고 면접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면접 전형에서는 필기시험 점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배수 내지 3배수 정도가 면접을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는 면접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적성 검사를 치르고요. 면접 시험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전형 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6급 갑과 을이 있습니다. 6급 을은 지금 고등학생분들도 몇 번 오셨는데 고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6급 을이 되겠고요. 나머지 대졸이나 그런 경우 6급 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 사회복지직, 심사직, 전산직 저희들 4가지가 있는데 사무직은 전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제한이 없는 직종이고요.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2급이나 1급 소지자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심사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약간 경력직이죠. 간호학과라든지 나오셔가지고 병원에 근무하실 이력이 있어야 심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전산직도 전산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지원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직이나 사회복지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들 전형 요소는 공인어학 성적이 되겠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으로는 토익, 토플, 탭스 일반적으로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어 JTT와 중국어 HSK가 이제 공인어학생적으로 일단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사무 분야 자격증을 저희가 또 그 서류 전형 요소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컴할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스, 현재는 이제 이런 기준들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자격증들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자격증이 조금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씩은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많이 변화되지는 않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런 거 있으시면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서류 전형 면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기관들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공단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글짓기 현상 공모라든지 대학생 영상 공모, 수급자 생활수기 현상 공모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게 되신 분들은 서류 전형 면제가 되어서 서류 전형은 안 하고 이제 바로 시험으로 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매년 대학생 홍보대사하고 대학생 기자단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임무도 주어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서류 전형 면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관련해서는 사무직,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시사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어한문, 사회보장론, 전산기초, 정치, 사회, 문화, 삼국사 등 일반 시사상식입니다. 수준은 시중에 보통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 시사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직은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요 4과목을 다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학을 치르고, 심사직은 기초의학, 전산직은 전산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6급을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전공 과목이 없고 일반 시사 상식으로 모든 걸 다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회복지직이 이제 많이 채용을 했죠. 작년에 보니까 하반기 때랑 상반기 때랑 많이 했더라고요. 100여 명가량 했는데, 혹시 내년에는 올해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채용 계획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직에 관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사회복지직을 인원이 많았던 것은 이제 기초연금 업무가 새로 도입되면서 이제 많아졌던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 증원 관련해 기재부에서 지금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확정을 직종별로 이제 인원이 확정이 되거든요. 증원 인원이 사회복지직 몇 명, 뭐 사무직 몇 명, 심사직 몇 명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고요. 근데 뭐 지금 그 관련 업무를 처음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뭐 생각을 하면 줄어들 것 같지는 뭐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는 국민연금 상하반기 면접까지 갔었는데, 제가 면접에서 필기 점수가 좀 절대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팁이 있다면 어떤 인재상이 국민연금 인재상인지 궁금합니다. 예, 인재상 저희도 있었는데 아까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인재상은 보시면 그건 저희 홈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면접까지 오셔서 안타깝게 떨어지셨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그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제 면접 오셨다가 몇 번 떨어지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면접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렇게 물었대요. 왜 자꾸 그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일반적으로 답변이 본인들이 필기시험을 잘못 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필기가 중요했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어떻게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낮거나, 안 그러면 변별력을 낮추거나,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도, 아까도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역량 면접을 하고 자기 기관에 맞는 인재를 선발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아무리 잘 쳐도 면접을 잘못 보면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공공기관들은. 일부러 편차도 많이 주고 면접도 강화를 합니다. 저희 같은 기관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접 2번 봤거든요. 작년까지는 한 번 봤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관련한 팁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를 쓰시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사를 한다고 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께서 이렇게 하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보면 많이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특히 면접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이 사람이 알고 쓴 건지 그냥 뺏겨 쓴 건지.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 이름이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쓰시는 분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법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 바뀐 지가 지금 7년, 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거거든요. 이제 신경을 쓰고 썼느냐,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썼느냐, 이런 거를 그거 하나로도 어떻게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도 잘못 쓰는 경우 많아요. 건강보험공단으로 쓰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비슷하거든요. 복지부 산하기관이고 이런도 그렇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러니까 면접도 물론 잘 보셔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부터 면접을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지 않은가 하시면 면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은 면접관들한테 들어가는 자료가 학점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게 없어요. 자기소개서만 딱 들어갑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거 보고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도 굉장히 신경 쓰셔서 쓰셔야 그게 이제 나중에 합격으로 가는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교롭게 국민연금공단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청년 인턴을 근무하고 있는 박솔비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 하반기 때부터 인적성이 시험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인적성이라는 시험에서 걸러지는 인원이 떨어지는 인원이 있는지하고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채용에 미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인적성 관련해서는 이제 인적성 시험을 치르고 나면 등급이 나옵니다. A부터 해서 좀 나오는데 최하 등급에 걸리면 최하 등급이 나오면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최하 등급이 나오면 가능하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그게 면접에 참고 자료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면접관들이 유심히 관찰을 하죠.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일요일문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최솔립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그 공인어학 성적에 JLPT가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일본어 공인시험인 JLPT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어가 고득점이 된다면 혹시 그거 하나만으로 그 지원하기에 적합한지, 또 안 된다면 뭐 토익 하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아까 처음에 말씀했었던 일본어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현재는 JPT만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한선 말씀하셨나요? 네, 하한 점수가 있는지. 토익. 토익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하한 점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 전형이라는 게 등급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으면 하한선이 있지는 않지만 좀 힘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국민연금공단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국민연금 대학생 기자단으로 지금 활동 중인 군산대학교 주재겸이라고 합니다. 선배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서류 통과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 그리고 종합 지식 업무 평가는 얼만큼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선배님이 국민연금공단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듣고 싶습니다. 네, 한 30분 만에 입을 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서류 통과를 준비를 했냐고 물어보셨죠? 첫 번째는 일단은 저는 2011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아주 서류를 통과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토익 점수는 900 이상 됐었고요. 사실 자격증 같은 경우에 지금은 한국어 같은 게 가산이 들어갔지만 저는 가산되는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생각하기로는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뽑아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얼마만큼 준비했냐고 물어보셨죠? 딱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회사만 바라보고 오랜 기간 준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공기관을 공기업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대략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전공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다기보다는 이제 상식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어요. 사실 전공은 아니지만 복수 전공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공부를 했었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합 전공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상식 40문제가 나오고 경영경제 법행정이 60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전공 부분은 제가 상식 공부를 하면서 아까도 원본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 역시 다 전공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상식 수준으로 신문도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했더니 이제 잘 시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상식 시험은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신문을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신문을 제가 신문방송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맨날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신문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모르는 단어를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종합교양 책도 보고요. 뭐 분기별로 나오는 최신 시사상식이라든지 그런 책도 사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 말씀하셨죠? 저희 공단 업무가 사실 본부에서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사가 아까 109개 지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국민들하고 접점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대민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 입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덕목보다는 약간 봉사정신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이 친절하신 분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예, 그런 봉사정신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그런 걸 준비하시면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학번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 국민연금공단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회복지사 1급, 2급 소지자가 다 자격 기준이 되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한 차등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가산이 그러면 컴활, 워드, 사무자동화 다 있으면은 더 유리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추구하는 인상이나 자세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 거 듣다가 앞에 걸 또 까먹어버렸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예. 그 사회복지사 1, 2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급을 가지신 분은 플러스 몇 점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2급은 없겠죠. 예, 그건 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 자격증. 예. 컴퓨터 자격증은 종류별로 일단 다 따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것보다는 2개 있는 게 나으신 거고요. 2개 있는 것보다는 또 3개 있는 게 나으신 거고요. 같은 종류에서는 그런데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면접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면접 관련해서 자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질 않아서 제가 직접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면접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면접은 이제 그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은 필기해서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모르면 얼마나 모른다고 요령껏 잘 설명을 하는지, 알면 또 그 아는 것을 얼마나 듣는 사람한테 듣는 사람 듣기 편하게 그렇게 잘 설명을 하는지 그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들어가셔가지고 모르는 질문을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관들이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나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그냥 포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모르면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잘 설명을 하고, 알면 어떻게 잘 안다고 설명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상 인터넷 보시면 나오겠지만, 인재상이 이제 그겁니다. 이제 고객 적정 업무가 많고,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조금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 데나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데 가서 어떻게 말귀 못 알아듣는데 잘 설명을 하고, 이런 거를 과연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면접관들은 주목해서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알아도 그분이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 좀 태도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면접 점수가 잘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말이 좀 두서가 없었는데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공사나 공단 인기가 많은 것이 안정적이다라는 이유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잘난 것도 없고 단지 조금 일찍 취직을 한 것 뿐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안정적이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후회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그때 내가 좀 하고 싶고 관심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시면 정말 그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선배들이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민연금공단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저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